네. 예,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정대롱님 어서오시고요. 네, 롱다리님, 마추베님, 레몬트님, 네, 하늘이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대박이다님 어서오시고요. 네, 장부자님, 그리고 소망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지니, 백옥님, 히터맨님, 네, 훌리형님 어서오세요. 네. 리서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트레버스님도 어서오세요. 네. 조저병칠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그리고 신신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꼴매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9월 7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는 완전히 끝났는데 태풍이 좀 계속 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아무튼 지금 글쎄요, 주식시장이 비 걷는 자들이 많이 안 좋을 거라고 했었는데 글쎄요, 날씨는 좀 굽고 안 좋은데 주식시장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비 온 뒤에 더 땅이 굳고 더 좋아진다는 표현,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지금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말하는 지금 제 입에서도 이제 웃음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주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린 뉴딜 수혜주들이 오늘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이 종목들이 지난주 후반부부터 좀 움직였었는데 아무튼 이 그린 뉴딜 종목들이 급등을 했으니까 이 수혜주들을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400명 넘었었다가 지금 100명대로, 오늘은 이제 119명인가요? 100명대 초반으로 이제 낮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 관련주 공략하셨던 분들은 이 코로나 관련주가 끝난 건지 남은 건지 더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 주제, 그린 뉴딜 수혜주란 코로나 관련주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 마감한 것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소차,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코로나 관련주들 한번 쭉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월요일이죠, 그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를 먼저 보시면 코스피 지수죠. 자, 코스피 지수가 0.6%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오늘 1.48% 이제 급등을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보시면은 이게 나스닥 지수예요. 보시면 코로나 그때 폭락 이후에 정말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올라갔었죠, 그죠? 이만큼을 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좀 과열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기술주들이죠. 애플,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좀 고점에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도 굉장히 거칠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날 5% 가까이 급락 마감을 했고, 이제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도 마이너스 5%대까지 급락했다가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마이너스 1.2%에서 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아무튼 이제 장중에 이제 굉장히 급락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증시는 특히 나스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기가 올라간 것만큼 누르는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이럴 때 어떻게 보시냐면 미국 증시가 7월달에 여기서 버벅버벅 되다가 여기를 쭉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증시가 과열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거든요. 네. 누르는데 누를 때는 어디까지 누르느냐, 일단은 본인이 출발했던 그 시점 거기까지 누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 어때요? 여기까지 눌렀죠? 그럼 뭐예요? 투매가 일단은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올린 그 지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투매가 일단은 나올 만큼은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한 번 더 흔드느냐 아니면 반등을 시도하느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중요하지가 않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영향을 안 받거든요. 맞죠? 예전에는 다우지수가 재채기만 해도
한국 증시는 기침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영향을 안 받아요. 왜 그러느냐? 자, 일단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크게 영향을 안 받죠.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먼저 눌렀기 때문에 피해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8월 초에 우리나라를 먼저 눌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차트는 여러분들 이럴 땐 대충 그시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대충. 대충 걷는데 되게 잘 근 것 같죠? 그죠? 네, 대충 걷어요. 이게 뭐냐면 6월 달에 투매가 제일 세게 나왔을 때 코스닥 지수가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을 때 있죠. 이때 저점이랑 여기 8월 달에 코로나 확진자 많이 터져가지고 증시 폭락했을 때 그때 저점이랑 딱 이으니까 어때요? 중간에 점들이 다 맞아 떨어지죠. 지지선이에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기에 적당히 지지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깨지 않는 한은 어떻게 돼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갈 겁니다. 네. 만약에 세력이 밑으로 한번 꺾으면 한번 쑥 눌렀다 다시 올라오겠죠. 현재까지는 그냥 우상향으로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매집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만약에 증시가 여기서 이렇게 하락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 있다가 가는 거예요. 지금 매집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큰 손실 보겠죠. 아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왜 손실이 나요?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현금 들고 있거나 종목이 없으면 그게 손실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저금리, 인플레이션, 저금리 상황에서 아니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하시려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비관론자들한테 속아가지고 현금 들고 있는 분들 계세요. 앞뒤가 안 맞죠?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니까 주식을 하러 들어오셨는데 주식시장 들어와서 폭락 나올까봐 조정 나올까봐 현금 들고 계세요.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네. 주식하러 온 사람은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단기냐, 수익이냐, 중기냐, 장기냐, 아니면 대형주냐, 개별주냐, 테마주냐, 실적주냐, 성장주냐, 테마주냐. 네. 그 차이인 거죠. 맞죠? 네. 아무튼 핵심은 뭐예요? 주식 들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어때요? 제가 이날 웃었잖아요. 전문가하면서 이런 캔들을 보기가 힘든데 진짜 오랜만에 봤다고. 이런 게 잘 안 나오거든요. 미국이 급락했다고 아침에 마이너스 3.7% 급락 출발했는데 끝날 때 이런 식으로 끝났잖아요. 오늘 어때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급등시켜버리죠. 코스닥이 1.48% 급등했어요. 악고점 제꼈어요.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미국이란다. 유럽 증시, 특히 독일 증시가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보시면 1.5% 전후에서 급등하고 있죠. 네. 좋잖아요. 주식시장이 나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좋은 종목 매집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수는 여기까지.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똑같아요. 다우지수하고 지금 나스닥 지수 저기 코스피 지수하고 똑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방향은 똑같잖아요. 이 방향이에요. 제가 지수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뭐 복잡한 보조지표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차트 생으로, 그죠? 거래량이랑 딱 캔들만 놓고 설명하잖아요. 제가 지수 얘기할 때 항상 그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하던가요? 뭐 여기서 떨어지면 얼마만큼 더 떨어질 거고 어디서 반등 나오고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되게 쉽게 얘기했는데요. 과열됐다. 투매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이쯤에서 뭐라 그랬어요? 투매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매집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요. 한번 누를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다.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건 세력마음이니까. 거래량이 터졌죠? 이 거래량은 좋은 거래량이다. 믿고 매집하셔라. 항상 똑같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항상 했던 얘기 뭔지 아세요?
주식은 추세를 보면서 가면 된다 그랬어요. 추세. 단기 등락에 연연하지 말고 이런 거 있죠. 이런 등락에 연연하지 말고 뭘 보시라고요? 항상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방향을. 이거 되게 간단한데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 빨리 코로나 관련주랑 그 풍력 관련주 그린뉴들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좀 답답해서 그래요. 자, 예, 조정명철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집 사실 때 집을 왜 사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땅은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사시는 거죠. 그게 단기건, 중기건, 장기건. 그죠?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시장에 정말 유명한 주식 격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식시장은 주가는 다 똑같은 말인데 주가는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라고요. 그 기업이 잘못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경영만 하면 주가는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조했던 게 항상 이거잖아요. 우상향. 그러면 간단해요. 진짜 주가가 이렇게 이 추세 아래쪽으로 올 때는 매수하셔야 돼요? 아니면 매도하셔야 돼요? 매수하셔야죠. 여기도 매수하셔야 돼요. 여기도 매수. 흔들 때마다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맨날 그냥 현금 만드는데 바쁘세요. 그냥 수익 조금만 나면 다 잘라 먹어요. 그거는 우리 옛날에 그 유행했던 게 뭐예요? 새싹 비빔밥 있죠? 새싹 비빔밥. 그거밖에 안 돼요.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 복숭아나 배 같은 이제 그런 과실을 따셔야 되는데 맨날 그냥 그 새싹 조금만 싹만 나면 싹 잘라가지고 그냥 그것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은 못 만지고 푼 돈만 버는 거예요. 맨날 현금 들고 있고. 지수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에요. 추세선을 간단하게 보놓고 방향이 우상향이구나 그러면서 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참고하시라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에 코스닥 쪽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거래가 많아졌죠?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미중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있거든요. 여기 이때 거래량 푹 꺼졌던 거 보이시죠? 그리고 2000 여기 16년 6월 달에 브렉시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2016년 말에 탄핵, 최순실 이런 게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때 되게 시끄러웠는데 그때 보시면 거래량이 푹 꺼져 있죠. 지금은요. 어마어마하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금리 정책, 유동성 확대 정책 맞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큰 게 있어요. 특히 코스닥 쪽에. 뭐예요? 개인들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경기 불황이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식 많이 합니다. 2천만원, 3천만원부터 시작해서 2억, 3억씩 최대한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하고 엊그제 힌트를 드렸지만 도박, 경마장, 카지노 이런 데 지금 도박 못 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 가셨겠어요? 해외 원정? 해외여행도 못 가는데 어디 가셨겠어요? 그렇죠. 주식시장에 들어오셔서 급등주. 어차피 똑같은 중독이기 때문에 도박 중독 걸리신 분들이 시세 중독에 걸리셔가지고 매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마는 하루에 몇 게임 못 할 수 있지만 주식은 하루에 수백 번 더 가능하거든요. 초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부동산을 지금 옥죄죠? 그러니까 그쪽에 있던 돈들이 어디로 와요? 주식시장으로 온 거예요. 거기다 저금리까지 겹쳐서. 은행에다가 돈 넣으면 손해니까. 대출 저금리 받을 수 있으니까. 주식시장으로 개인들의 돈이 엄청나게 몰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나 그쪽으로도 갈 수 있었을 텐데 2018년도에 비트코인을 거의 박살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비트코인 좀 박살내놨죠. 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도 지금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식시장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성향이 어떠냐면 대형주잘 안 합니다. 처음에 3월달에 폭락했을 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지수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길게 해드리냐면 빨리 눈치를 채시라는 얘기예요.
맨날 뉴스 보면은 동학개미 그러죠? 그래요. 3월달에 여기 주식 폭락했을 때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요. 동학개미들이.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삼성전자 관심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오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 하냐면 단기나 스윙을 원합니다. 그리고 개별주나 테마주 위주로 하십니다. 왜요? 빨리 돌리려고. 그분들이 어디로 돌았겠어요? 코스피? 코스닥이죠. 이 돈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해드렸냐면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었다고요. 원래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어떻게 시작했어요? 원래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거래가 푹 꺼져요. 올라가다가 눌러도 푹 꺼져요. 거래가 꺼지죠. 거래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가 더 늘어났어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즉 시장이 유례 없는 유동성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푼 유동성과 개인들의 유동성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요 부동산 화랑이에요. 미국은 부동산 거래도 잘 되고 신규 주택도 많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또 집에서 이제 비대면 근무하니까 사람들이 막 인테리어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쪽은 인테리어 관련주들 막 신고가라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는 집 갖고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다 지금 힘들게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건설사도 힘들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잖아요. 그 돈이 다 어디로 와요? 주식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이게 기회 아닙니까? 주가는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실적도 중요하지만 돈의 힘으로 간다고요. 그게 다른 말로 유동성이에요. 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냐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꾸만 옛날 기법, 옛날 전략 그런 걸로 공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한 지 지금 15분 지났는데 답답하니까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제발 눈치 좀 채시라고요. 네. 이게 결론은 뭐냐면 비관론자들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비관론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적이 있었어요. 큰 질병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이 와서 주식시장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넘쳐난 적이 없다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유동성이 더 심해요. 부동산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 큰 돈들이 일로 온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수익 내셔야 되니까 생활하셔야 되니까 돈 벌려고 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돈을 모아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아셨죠? 네. 그럼 뭐예요? 기회라고요. 지금 이 기회를 빨리 눈치채는 순서대로 수익하는 겁니다. 주식은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뭐 기법, 뭐 정보, 그다음에 무슨 상식, 경험, 노하우 다 중요해요. 근데 최고의 실력이 뭔지 아세요? 눈치예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아 기회다. 오 유동성 오케이. 지금은 개별주 테마주 개인을 무슨 생각하고 있고 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눈치를 이제 채셨으면 빨리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야죠. 자 아무튼 이거는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유동성이 넘쳐난 걸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눈치채셨으면 자 종목 얘기로 넘어가죠.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요즘에 어때요? 끝났나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바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네. 바쁘시면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 테니까 빨리 들으시고 일 보셨다가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시면 되겠어요. 코로나 관련주들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왜요?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안 끝났어요. 이제 맨 뒤에서 얘기할 건데 코로나가 앞으로 겨울 이제 좀 벌써 추워졌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면 원래 9월달, 10월달 지나가면 추워지기 때문에 독감이 돕니다. 보통 1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도는데 자 추워지니까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돼서 정말로 또 그 2차, 3차 그런 팬데믹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제 경험상 저는 이제 의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할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 그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으면 네,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겨울에 또 퍼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식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세력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코로나가 확산될 거라는 그 공포 있죠. 그 심리만 이용해서 그 심리만 이용해도 주가를 2배, 3배, 10배까지 폭등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가 확산될지 안 할지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돼요. 그분들이 전문가시니까. 근데 주식 관련돼서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끝났냐 안 끝났냐? 안 끝났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거나 안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세력이 매집해놨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세력이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느냐. 그겁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방산주예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방산주. 한반도에서 1950년 6.25 전쟁 이후로 전쟁 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방산주는 왜 급등해요?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제 뭐 본격적인 대북 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크게 뭐 한 적이 있냐고? 없잖아요. 근데 대북주는 왜 맨날 가요? 그쵸? 이상하잖아요. 똑같다고요. 세력은 지나친 기대심리 또는 지나친 공포심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그걸 만듭니다. 분위기 메이커죠. 네, 그래가지고 테마주를 이제 올려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앞으로 많아지면 이제 그거를 근거로 올리겠죠. 근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 많아져도 이 사람들은 올릴 겁니다. 왜요? 아니 사람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아요. 겨울에 건조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많이 돈다는 거. 그 전 세계 어느 특정 지역에서 그런 게 터지면 그걸 급등시키는 게 세력이에요. 참고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서아프리카, 우리나라에서 서아프리카까지 비행기 타고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 터진 에볼라 관련주들 중에 에볼라가 터졌는데 우리나라에서 3배, 4배 간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에볼라 환자가 아예 없었는데 말이죠. 그게 세력이에요. 아까 전쟁주하고 대북주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8월 25일 이후로 정점을 찍고 내려오죠. 처음에는 뭐 400명대, 그 다음에 300명대, 200명대 하더니 지금 이제 100명대로 내려왔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2주 동안 열심히 또 그랬으니까요. 그쵸?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무튼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라갈 명분이 없겠죠. 그쵸? 그런데 오늘 보면 끝났냐?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앞에서 시소학 있죠? 자 보세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카지노에서 도박하시던 분들이 시소학에 난 많이 들어가실 거라 생각해요. 또 제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시소학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데 내가 도박 중독자라고? 그 뜻이 아니고요. 시소학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란 얘기죠. 시소학 공략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이런 데서는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초단타 하루에 수백 번, 여러분도 보셨어요? 하루에 수백 번씩 매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증권사에서는 추석 때 그런 분들한테 큰 선물을 보내드려요. 건강하시라고. 웃으면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진짜예요. 네. 하루에 수백 번씩 거래하는데 증권회사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홍삼이랑 막 그런 거, 마늘, 엑기스 그런 거 보내줘요. 건강하시라고. 오래오래 사셔야지 거래를 많이 하니까. 제 아는 지인 중에 진짜로 매년 그 비싼 고가의 그걸 받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매달려 있겠죠. 그죠? 참고하시면 돼요. 시속 그때 그랬잖아. 이거 안 끝났다고. 저희는 여기서 다 팔고 나왔는데 끝난 거 아니라 그랬죠. 이거 안 끝나요, 그냥. 이제 거래가 막 터지고 있죠. 네, 불 붙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초단타 치는 사람들 중에 하여튼 좀 거칠게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 종목을 꺼낸 건 아니고요. 보세요. 이걸 왜 얘기할까요? 네. 이게 뭐였어요? 코로나 음압병실 수혜잖아요. 안 끝났다고요. 대신에 신고가 나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들어할 겁니다. 하나 더 있죠. 필로시스 헬스케어. 끝났나요? 아니요. 이건 아까 좀 제꼈어요. 오늘 제로 나왔거든요. 자기 1년 매출보다 더 큰 계약을 했어요. 진단키트 관련해서. 그래서 거래 터뜨려서 어제 거래 터졌죠? 지난주 목금 터뜨리고 또 올라갔어요. 저희 방에서 이거 여기서 추천한 거잖아요.
그쵸? 시소옥도 저희 방송 추천했던 거고 또 간다고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거 말고도 뭐 DNA 링크 이런 것들 있죠? 네. 잘 보시면 재밌죠? 쌍봉을 찍어주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서 추가 상승이 얼마나 더 나올지 저도 의심되긴 하지만 아무튼 이러고 있어요. 수젠텍은 또 점상한가 나왔죠. 그쵸? 안 끝났다고요. 대신에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예요? 과열된 것들이 쌍봉 찍고 있습니다. M자 모양? 그죠? 네. DNA 링크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시스워 네, 쌍봉 찍고 있죠. 또 뭐 있어요? 수젠텍. 제가 이 코로나 관련주 제가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재료가 나오면 또 가거든요. 점 나왔어요. 자, 내일 신고가 못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쌍봉이겠죠.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네. 쌍봉 잡지 마세요. 쌍봉 잡지 마시라고. 쌍봉 말고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걸 잡으면 돼요. 코로나 관련주 중에 과열된 거, 시세 분출하고 과열된 거 말고 요번에 8월 15일 이후에 들었다가 놓기만 한 게 있어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그걸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주들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시세 분출이 되어 있고 쌍봉 찍는 것들 여기서 잘못 건드시면 어떻게 돼요? 네. 원치 않는 장기 투자하실 수 있어요. 그러려고 사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아셨죠? 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어떤 종목들이 가요? 지난주 후반부부터 풍력, 태양광, 수소차 관련주들이 슬슬 들었다 놨다 했었거든요. 대통령이 그거 한번 했잖아요. 그 한국형 뉴딜 전략회의 그런 걸 했죠. 네, 그 이후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니까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급등했어요. 오늘 보면은 진짜 많이 급등했어요. 그냥 오늘 보니까 다 풍력주고 다 태양광 관련주래요. 그래서 막 급등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자, 앞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린 뉴딜 관련주도 지금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대표적인 건 풍력입니다. 그 다음이 태양광입니다. 그리고 자, 수소차도 있어요. 이거 말고 수소차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건 비밀. 왜냐하면 저희 방에서 종목을 지금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 검색하면 나오니까 얘기를 좀 못하겠어요. 자, 차이점이 있어요.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자 2번 한번 찍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2번 찍어주세요. 집중하시라고 찍으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오케이. 네.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움직였거든요. 움직였어요. 그전에도. 현재 정권은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면서까지 원전 해체하고 뭐 밀었어요? 태양광을 밀었죠. 그런데 태양광 산업이 요즘에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비판이 많죠? 맞잖아요. 그죠? 네. 정치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특히 네. 아무튼 네. 자, 태양광 요게 지금 비판이 많죠? 한전도 적자나고 있고 산사태 많이 나고 있고 그쵸? 태양광이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정부에서 지금 풍력 미는 거 아세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아는 분 있고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 보시면 풍력을 많이 밉니다. 태양광을 3년 밀었잖아요 지금. 2017년에 당선됐으니까 17년, 18년, 19년, 20년 횟수로 4년이에요. 성과가 없거든요. 다른 걸 밉니다. 수소차는요. 수소차 앞에서 많이 했거든요. 수소차 가기는 가는데 앞에서 많이 못 간 게 가요. 아셔야 돼요. 수소차는 현 정권에서 테마주로서 많이 급등했었어요. 이미 낡은 거예요. 낡은 시세. 근데 수소차 관련주 중에 안 난 것들이 있어요. 그게 가는 거예요 지금.
특히 누구요? 충전소, 충전기 이런 쪽으로 풀어서 인터넷 검색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소차 관련주도 수익이 잘 안 나시는 거예요. 검색하면 잘 안 나와요. 태양광 관련주들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지금 가는데 풍력 관련주가 훨씬 많이 가요. 이걸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정권 비판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특히 그분들, 네. 현 정권 약간만 좀 안 좋은 얘기하면은 꼭 그 새벽에 댓글 달려요. 네. 네. 나중에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진짜. 아무튼 네. 자, 이렇게 방어를 할 때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댓글 많이 달려요. 네. 욕을 그렇게 해요. 네. 현 정권 비판하는 얘기했다고. 네. 풍력 관련주들이 오늘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태양광도 가긴 가는데 지금 세 번째 반복하죠? 풍력 관련주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게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그래요. 이해되신 분들은 3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이해되세요? 네. 정책 기조가 살짝 바뀌었다니까요. 이거 알고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하시면 수익 잘 안 나겠죠, 그죠? 네.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셔야 돼요. 네. 풍력으로 살짝 바뀌었어요. 태양광 쪽이 약간 좀 아무튼 좀 그래요. 네. 저도 참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럽네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다른 것도 지금 막 정부에서 슬슬 밀고 있어요. 다른 거 풍력도 아니고 태양광도 아니고 수소 에너지도 아니고 다른 거. 네. 원자력은 당연히 아니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방에서 수익 많이 나고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수익이 더 나서 확정되면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방은 이미 사놨어요. 벌써 수익을 많이 보고 있고요. 한 30-40% 이상 보고 있죠. 네. 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죠.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눈치를. 자, 그런데 풍력 관련주들도 자 보세요. 달라요. 재밌어요. 풍력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게 동국 SNC죠. 보시면 앞에서 슬슬 올렸었어요. 올리더니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동국 SNC 풍력 관련주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죠? 그쵸? 네. 그런데 상한가는 안 나오죠. 왜요? 무거우니까. 앞에서 이만큼 올려놨으니까 상한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쵸? 여기는 1100원인데 지금은 만원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이거 올리겠어요. 저점 대비 지금 거의 10배 올라왔는데. 그쵸? 세력은 여러분들은 많이 올라간 거, 거래 터진 거 바로 또 올라갈 걸 좋아하지만 세력은 정반대예요. 상한가 여기서 안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풍력 관련주 수십 개 움직였는데 그 중에 DSR이라고 있어요. DSR.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무슨 관련주인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제 보세요. 종목을 이렇게 이제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DSR이 지금 52주 상한가 들어와서 52주 신고가 났거든요. 근데 보면 뭐 예스24는 뭐 카카오뱅크 상장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에 갔습니다. 세준중공업도 그린뉴딜 태양광 풍력 중에 풍력 에너지 쪽으로 해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DSR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데거든요, 여기. 네. 모르겠다 이거예요. 모르지 당연히. 밑에 보면 유닛 테스트, 뭐 태양광입니다. 같잖아요. 다 써놨죠, 그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데거든요, 여기. 네. DSR이 왜 간지를 모르니까 빈칸으로 남겨놨어요. 왜 그럴까요? 풍력 관련주예요. 대선주이면서 풍력 관련주.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이버에 찍으면 어디 카페나 이런 데서도 찾아갖고 올려놨겠죠. 모른다는 거예요. 풍력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풍력 그 해상 풍력이에요. 땅에다가 뭘 하면 자꾸 욕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바다에다가 이제 하겠다. 바다에다가 해상 풍력.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이제 이거를 풍력 그거를 띄워야 되는데 부력으로 띄워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고정을 시키는 게 이제 로프 와이어라고 하는데 그거 만드는 회사가 DSR이에요. 풍력은 풍력인데 뭐예요?
저기 고지대 그 산자락에다 하는 게 아니라 해상에다가. 그래야 그 고정해야 되는 와이어가 필요한데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DSR이에요. 이걸 전문적으로 재료 분석하는 데도 몰라가지고 빈칸 이제 빈칸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 수혜주가 DSR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자리에서 상한가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허리 폭락을 3월달 코로나 폭락 이겨내고 옆으로 돌리고 있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이런 걸 사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DSR이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DSR을 갖고 왔을까요? 저희 방 보유 종목이거든요. 지난달에 그러니까 보름 좀 더 된 3주 전에 여기서 추천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확산됐다고 그래서 조금 투매에 나왔다가 바로 자리 잡고 쏜 거예요. 이게 실은 대선주예요. 대선 후보도 한 3명이랑 엮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지율 굉장히 높은 사람 그 대선주입니다. 이게. 근데 풍력 관련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그런 방송했었죠. 세력들이 테마주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올린다고. 이게 원래 정치 테마주였거든요. 누구 건지 제가 지워놨어요. 정치 테마주입니다. 근데 세력들이 이제 풍력이랑 이쪽을 올리니까 세력이 바꾼 거예요. 대선주는 다음에 하고 일단은 그린이들 풍력으로 땡겨버린 거예요. 세력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언제 추천했어요? 8월 14일 아침 8시 43분에 지금 수익률이 30%가 넘었어요. 내일 또 뜨면 많이 가겠죠. 바닥에서 주식을 사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투매가 나오거나 말거나 손절을 왜 합니까? 그냥 들고 있으면 되지. 잠깐이잖아요, 그죠? 네. 투매 나왔다가 바로 회복시키고 일주일 돌리다가 이제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만 있느냐? 또 있어요. 저번에 그 신성ENG 있죠? 신성ENG가 이게 태양광이라 그랬었죠, 그죠?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보세요. 네. 매수를 여기서 했어요. 8월 24일날 코로나 음압병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신성ENG가 오늘 수익이 최대 80%까지 났었고요. 종가 기준으로 이제 60%대 수익인데 아까 회원분들한테 연락 오더라고요. 갖고 있다고 하지. 고맙다고. 여기는 코로나 음압병실. 그때 코로나가 확 터졌으니까요, 그죠? 코로나 음압병실 수혜주로 급등했거든요. 근데 요거 상한가는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왜 나왔어요? 그쵸? 태양광으로 상한가 갔어요.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재료를 바꿔서 급등했다. 근데 오늘도 상한가를 찍었었거든요, 장중에. 오늘 상한가 왜 갔을까요?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시작 금방 된다니까요. 잠깐만요. 요게 종목을 그냥 아무렇게나 추천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추천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설도 해드리죠. 요거예요. 오늘 신성ENG가 급등한 이유가 코오롱 모듈러스와 모듈형 음압병실 제조 판매 MOU를 체결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음압병실 관련주로 급등한 거예요. 재밌죠? 네. 여기는 코로나, 요거는 그린뉴딜, 오늘은 음압병실. 사실 태양광도 되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세력들이 신났어요. 세력들이 이거 다 알고 한다고요. 그쵸? 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시스웍이나 그런 종목들 저기에서 그죠? 네. 힘들게 그런 거 매매 안 해도 얼마든지 바닥에서 수익 편하게 날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세력도 알고 있지만 우리 방에서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설명해드리고 무방에서 이 정도 설명할 정도면 이제 정현방에서 얼마나 더 세세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토요일날 했던 얘기예요. 금요일날 세력이 테마주를 올릴 때 재료를 중간중간에 바꿔서 올린다고. 옷이 열어버렸다 그랬죠? 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장이 끝나도 모르시잖아요. 특히 여기 50대, 60대, 특히 60대 어르신들은 이거 검색 못 하시지 않습니까? 혼자서 주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세력이 얼마나 빠른데요. 탁탁탁 바꿔가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린뉴딜 수혜주 중에 풍력 관련주들 되게 많아요. 오늘 한 30개 이상 급등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 중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도 저희 방에서 이제 전략 매도했는데 세죠, 그죠? 네. 이게 태양광이잖아요. 오시자이도 밑에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뒤에서 이제 신성 ENG나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차 있죠, 수소차. 수소차는 어떤 게 급등하냐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풍국주정이나 유니크 이런 게 우두머리였거든요. 풍국주정 오늘 오르긴 했는데 그냥 여기서 상한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에 수소차라고 치면요, 풍국주정이나 유니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오르긴 했지만 이 정도? 6%? 이 정도로 끝났어요. 유니크 오늘 5%로 끝났어요. 상한가 안 나오죠? 그쵸? 상한가 어디서 나올까요? 딴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효성중공업이라고, 최근에 이게 급등했거든요. 효성중공업은 앞에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갈 때 별로 상승을 안 했던 종목이에요. 지금 가잖아요. 앞에서 한 게 없으니까. 앞에서 한 게 없다는 얘기 뭐예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에이, 저거 수소차 관련주 맞긴 한데 안 가던데 뭘. 공략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진주는 뻘 저기 이제 그런데 이제 박혀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진짜 우두머리는 인터넷 검색으로 안 나온다고. 앞에서 못 갔던 것들이 간다고. 이게 그 얘기예요. 대우품 보실까요? 대우. 신성ENG하고 아까 DSR이랑 똑같죠. 옆으로 돌리다가 지금 튀어나가잖아요. 상한가나 중상한가는 여기서 나와요. 지금 이런 데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시수억이나 이런 것들 있죠. 뭐 DNA 링크 좋아요. 저희도 그때 보여드렸지만 시수억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다 팔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12,000원대부터. 여기서 왜 다 팔았는데요? 이게 보기 싫어서 다 팔아버린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 여기는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빠뜨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세력하고 우리하고 단둘이만 있으면 그렇게 편해요.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세력하고 단둘이만 있으면 그렇게 편한데 여기서는 그렇게 편했어요. 세력하고 단둘이만 있었으니까. 세력이 괴롭히진 않아요. 우리도 가만히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는요, 세력도 있긴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단타 치는 사람이 여기 다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없는 거예요. 이런 거 싫어서 그냥 던져버렸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매도하면서 그랬어요. 끝난 건 아니다. 끝난 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싫어서 나간다 그랬어요. 다 팔고 나갔잖아요. 네네, 규선일님 어서오세요. 네, 그쵸? 우리가 깔끔하게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이런 거 말고도 벌써 시간이 9시가 다 됐네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DSR처럼 여기에는 종목들 많아요. 왜 사서 고생들을 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 매매 기법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정말 제대로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오전에 아침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대선주가 왜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는지, 대선주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이명박 대통령 때 10년 전이죠.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떻게, 그리고 탄핵 거치면서 상한가가 15%로 바뀌면서 반기문 씨 때는 어땠는지 이걸 상세하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대선주 수익 똑바로 내시라고.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회원 중에 일부가 저한테 그래요. 이거 대선주다 그러면, 저 이거 한 1, 2년 가져갈 건데 괜찮죠? 그럼 제가 딱 그래요. 아니요? 정색합니다. 아니 대선주인데 1, 2년 그때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정색해요. 아니요? 그래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고맙다고. 네, 몰랐네. 이러면서. 이게 바뀌었구나. 그러신다니까요. 옛날처럼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안 하거든요. 무방에서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또 바뀌어요. 기법 강의를 무방에서 제가 잘 안 하죠. 하기는 할 때도 있지만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이거를 자꾸 풀어버리면 바뀐다니까요. 그게 싫어서 옛날에 많이 겪어봤거든요. 아무튼 제가 무방에서 기법 강의할 때는 뭐냐면 원리예요. 원리를 가르쳐드려요. 왜냐하면 원리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건 세력이 못 바꾸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처럼 어서오세요. 네. 카나트 이쁘네요. 네. 어서오세요. 유튜브로 오셨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리해드릴게요. 기법도 많이 바뀌었는데 자, 코로나 관련주하고 오늘 그린이들 수혜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코로나 관련주들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린이들 수혜주 쪽으로 돈이 좀 빠져서 별로 간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가 섞여서 가는 거예요. 섞여서 간다. 확진자 수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니까 돈이 좀 빠져서 그린이들로 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거나 겨울로 접어들면서 늘어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첨예한 얘기가 뭐예요? 세력이 또다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테마주들은 급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겠어요? 그린뉴딜 관련주나 다른 테마주들은 과열됐으니까 또 조정을 받겠죠. 이 흐름을 정확하게 타셔야 돼요. 흐름을 거꾸로 타시면 손실나는 거고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수익 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8월 15일 이후부터 코로나 관련주들이 3주째 급등했죠. 3주 그죠? 이 관련주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나게 과열됐겠죠. 과열된 것들은 아까 시스웍이나 필로시스 헬스케어나 DNA 링크처럼 쌍봉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쌍봉 찍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런 것들은 시세 분출을 했기 때문에 건드시면 안 돼요. 그럼 물리거든요. 그럼 뭐 하셔야 되겠어요? 살짝 엉덩이만 들었다가 논 종목이 있어요. 세력이 매집을 했는데 안 올린 거 있어요. 그거 사면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 방에 들어오신다. 제가 뭐 추천하겠어요? 그런 종목이나 아니면 그린유딜 수혜주 이런 거 추천하겠죠. 그쵸? 네. 오늘 아침에 그린유딜 수혜주가 샀어요. 사자마자 10% 이상 급등했어요. 그래서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파셨고 스윙으로 가실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셨어요. 종목 뭐냐고요? 얘기 안 하죠. 풍력? 아니요. 태양광? 아니에요. 근데 풍력, 태양광 다 수혜주가 돼요. 뭘까요? 제가 여기서 더 얘기해버리면 그 힌트를 붙잡고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얘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 방에 이미 그린이들 수혜주 같이 매매를 많이 해놨어요. 매집 많이 해놨고 오늘도 바로 수익 났다고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혼자 사실 수 있는 이제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주가 자꾸 세력이 자꾸 종목이란다. 재료를 바꿔요. 그냥 다시 보세요. 처음에는 코로나, 여기는 태양광, 오늘은 태양광 플러스 코로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모르시면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머리 아파 모르겠다 그냥 내일 팔지 뭐 내일 되면 10% 원목 맞고 그냥 끝나버리고 수익 난 거 다 사라지고 반등 나올 때 팔아야지 했더니 내 본전 오고 억울해서 안 팔았더니 손실 나고 답답해서 손절했더니 또 급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제 그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저희 방은 요즘에 뭐 하냐면 이러고 있어요. 회원들이 매매일지를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9월 3일날 회원이 10명 이상 매매일지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님이 또 올려주셨고 회원들이 매매일지 이렇게 많이 올리겠어요. 사이트 들어가서 보세요. 네. 띄워놨으니까 네. 실제 우리 회원들이세요. 매매일지 쫙 올렸죠? 네. 계좌 올리신 분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수익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시는 게 계좌 아니에요? 들어와서 보세요. 그리고 어디서 매수했는지 매수 사인 나온 거 다 보여드리잖아요. 회원들이 지금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단기방에서 나온 거고 시스웍은 스윙에서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은
혼자 하실 수 있을 때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같이 할 누군가를 찾으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인터넷 검색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기법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세력은 기회만 있으면 재료를 바꿔서 올리는데 개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단타 치거나 그것도 초단타 있죠. 2%, 3%, 5%짜리 초단타 치거나 손절만 때려요. 미치겠어요. 보고 있으면. 주식은 잔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큰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목표를 이루실 수가 있어요. 초단타는 재밌죠. 하지만 그거는 잔머리예요. 스윙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그죠? 네. 단타를 병행하시면 재밌어요. 하지만 초단타만 치시면 특히 직장인분들 거래 터지고 재료 다 노출된 거 그런 거 매매하시면 어떻게 돼요? 네. 돈 금방 반토막 날 겁니다. 그런 매매 그만하시고 바닥에서 손절없이 그리고 문자로 매수 매도를 다 하는 우리 방으로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그리고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사이트에 매매 일지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좋은 결정, 올바른 결정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화요일이죠. 네. 9월달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은 3주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추석 때 돈 많이 버셔가지고 여러분들 가족분들 좀 행복하게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내일도 아마 방송을 진행할 것 같은데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 저녁까지 또 참여해주신 우리 정혜원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뵐게요.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광송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